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연금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 못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편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는 좀 차별성이 있어요. 다른 연금은 만약 내가 다른 곳에서 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연금 금액이 좀 깎이거나 연금을 받는 기간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지연금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일종의 모기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농지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 장점 중에는 눈에 띄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농지연금의 담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평가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농지연금 대상 토지를 얼마만큼 쳐주냐, 얼마만큼 평가가 나오냐, 이 이야기라는 거죠. 첫 번째는 개별 공시지가를 100%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직접 감정 가격을 매긴 것에 90%를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농지연금에서 나에게 유리한 거, 둘 중에 어떤 것으로 결정할지는 가입자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둘 중에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서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기간에 있어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안정적인 숫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최대치를 뽑기보다는 조금 정확한 근사치가 나오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게 훨씬 낫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예측 산출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감정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의 관점으로 접근하냐, 그것을 내가 공시지가 즈음에서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영농경력 5년을 만들어서 노후에 용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남는 이득이 될 수가 있는지 그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보자라는 거죠. 또 얼마 받는지도 궁금하잖아요. 또 왜냐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사실상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뭔가를 산정하는 게 가장 유리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농지연금에 필요한 토지가 어떤 것이다. 농지연금에 맞지 않는 토지는 이런 거네. 이런 것을 금방 골라낼 수가 있어요. 적어도 개별 공시지가 즈음이나 공시가 밑으로 땅을 사게 되면 또는 농지를 그런 식으로 낙찰받게 되면 처음부터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농지연금 지급 방식이 예전에는 농지은행에 토지를 맡기고 난 후에 무조건 매달 돈을 꼬박꼬박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지급 방식 중에 정액 종신형은 예전과 같이 매달 똑같이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받는 방식이고요. 전후 후박형이라고 해서 가입 초기 10년 동안 정액보다는 좀 더 많이, 11년 이후에는 더 적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인출형이라고 해서 총 지급 가능 금액 중에서 30% 이내를 필요 금액에서 수시로 지급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도 있고요. 기간 정액형이라고 해서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경영 이양형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경영 자체를 이양을 했기 때문에 돈을 더 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급기간 종료 시 농어촌 기반공사의 소유권을 주겠다, 공사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받는다라는 이런 것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나중이나 소유권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돈을 좀 더 많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 이양형이 최근 들어서 많이 뜨고 있죠. 정액 종신형을 어떤 때는 능가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도 나머지 지급 방식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여건에 맞춰서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것이 낮고 어떤 것은 모자르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급 방식은 경영 이양형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기간 정액형 5년은 78세 이상, 기간 정액형 10년은 73세 이상, 그 다음에 기간 정액형은 15년에 65세 이상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받겠다라고 계산하면 종신형이나 경영 이양형이 조금 낮고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금액을 세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68세 이상 기간 정액형이 아니면 78세 이상 기간 정액형을 받는 게 조금 좋죠. 뭐든지 조금 뒤로 미루면 금액이 세지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어떤 것이든 본인이 맞게끔 유리하게 설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만 하면 설계는 뭐 어느 방식으로 해야 돈이 더 들어오느냐 조금 덜 들어오느냐 아니면 일시에 나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냐 이런 것으로 유불리를 약간 다르게 따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고민의 핵심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농지연금을 미리 조회해 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농지연금을 설계해 볼 것인가 그것을 다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농지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상연금 조회를 다 해볼 수가 있거든요. 농지은행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시고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농지연금이 있죠. 여기에서 예상연금 조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생년월일을 입력하는데 여기에 달력을 누르시고 일단 그냥 그렇게 3월 1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지가격 입력 여기에다가 3억 원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나왔네요. 만약에 농지 공시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평가 금액을 3억으로 잡고 계산을 때려보면 3억으로 계산할 때 정액형은 115만 원 정도 나오고요. 전후 후박형은 138만 원이 처음 10년에 나오고 그 뒤에는 96만 원 정도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시지가가 3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 방식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방식도 있죠. 이번에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농지 가격을 6억 5천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토지가 6억 5천 정도 평가 금액이 나오게 되면 정액형으로 249만 원 정도, 그 다음 5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가 기간형으로 설정되어지게 되면 300만 원이 다 나오는 셈이 돼요. 왜냐하면 농지연금은 300만 원이 맥시멈이니까요. 즉시 인출형으로 만약 찾게 되면 1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져요. 따라서 농지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설계할까 보다는 농지연금의 평가금액,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나 감정가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연금용 농지 취득은 경매나 공매만큼 사실상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나 공매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여기 파주 봉암리 토지 낙찰자 사례를 들어보면 과연 이 금액이 농지연금으로서 값어치가 있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일단은 최우선으로 살펴봐야죠.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전이라고 할 수 없죠. 이미 울창한 산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게 되면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이 땅은 제곱미터당 15만 1,000원 정도이네요. 이 토지가 1963제곱미터이니까 이 땅의 총 공시지가는 2억 9,6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공시지가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아까 농지연금의 토지평가금액 기준이 뭐라고 했죠? 공시지가. 그러면 이 토지의 낙찰을 잘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잘 받은 거죠. 또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게 되면 영농 여건 분리농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농지니까. 농사만 짓게끔 만들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 나무를 다 베어서 밭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농지연금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다 일일이 손으로 베어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나무를 누가 사갈 수 있을까? 내가 굳이 돈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지목이 임야나 산인 경우에는 나무를 베어낼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목이 농지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땅 쓰임새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밭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다 베어내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낙찰자는 모조리 다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인근 지역에서 목재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무료로 모두 나무를 베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무를 베어가면서 땅도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밭의 모습을 띄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착착 밟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5년만 영농 경력을 쌓으면 5년 후에 연금을 받겠지만 그 이전에 농사 경력이 3년이나 2년 정도 있다고 하더라면 3년이나 2년을 더 채우면 농지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경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곧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2년이나 3년 정도 앞을 내다보게 되면 농지연금으로 쓸 수 있는 토지는 상당히 많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농지연금을 산정할 때 길이 있냐 없냐, 기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농지, 다시 말해서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이 세 가지만 되면 물적 요소는 다 충족한 거라고 봅니다. 여기처럼 나무가 우거져서 숲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밭이면 마물을 베어내기만 하면 그러면 끝나요. 농작물이 잘 자라야 될지 말지는 그렇게 크게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단기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조금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농지연금 땅을 한번 미리부터 찬찬히 훑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아직 젊어서 농지연금 토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무조건 내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농지연금용 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시장에서, 특히 토지 시장에서 한번 가치가 내쳐진 농지를 낙찰받아서 농지연금용으로 파는 것도 투자의 한 방식이고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농지연금이 필요한 친인척을 위해서 농지연금을 미리 세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농지연금용 토지를 일부러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값어치가 현격하게 떨어진 그런 토지에서 새로운 토지 투자 방식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